새벽 3시 고속도로 휴게소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 청소통에서 물이 떨어지고 누군가 버린 쓰레기 봉투 하나. 뚜껑을 열자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살아있는 울음이었습니다. 검은 비닐을 걷자 젖은 천 속에 아기 한 명. 숨을 멈춘 듯 조용한 새벽 그 옆엔 젖은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단 한 문장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눈물,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인데 누르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의 기막힌 사연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빈 복도를 차갑게 비추고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박순애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화장실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네.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물걸레를 적시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벽면에 붙은 청소 중입니다. 팻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변기를 닫고 세면대를 문질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허리가 굽은 모습, 64년을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애는 잠시 손을 멈추고 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트럭 불빛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집으로, 따뜻한 곳으로. 순애만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순애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딸 은지가 집을 나간 날.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은지는 순애의 통장에서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400만 원. 순애가 10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은지는 문 밖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순애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함과 절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은지는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10년 순애는 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성인이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매일 밤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청소를 계속하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은지가 어렸을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순애와 은지는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때 은지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순애는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은지는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순애가 늦게 들어오면 은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순애는 잠든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은지는 자라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딸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일에 지쳐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구 보증을 섰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200만 원. 20살 은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저축을 털어 빚을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죄책감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은지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순애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은지는 몸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은지는 25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지는 또다시 빚을 졌습니다. 이번엔 500만 원. 순애는 더 이상 갚아줄 돈이 없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도 이젠 힘들어. 내가 조금만 참고 일하면. 순애가 그렇게 말하자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은지는 순애의 통장에서 돈을 훔쳐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더 나은 엄마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자책했습니다. 물걸레를 짜내며 순애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순애에게 남은 건 이 일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휴게소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점심엔 식당 구석에서 도시락 한 끼를 먹고 저녁엔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가는 살. 외롭지만 순애는 이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겠어. 순애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때를 닦아내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이 바닥처럼 더러워졌다가 깨끗해졌다가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 그래도 매일 아침이 오듯 내일도 이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친 순애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휴게소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편의점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고 직원은 졸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청소 카트를 밀며 다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순애는 고무장갑을 다시 고쳐 끼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3시 30분. 순애는 여자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남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창문 틈새로 빗방울이 튀어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또 비네. 순애는 작게 중얼거리며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바닥을 닦고 변기를 문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을 비울 차례였습니다. 순애는 큰 비닐봉투를 들고 휴지통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지통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두운 통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흰색 수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순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수건을 열어보는 순간 순애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애는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던 걸까? 순애는 자신의 옷으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기 옆에 젖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그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종이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글씨체가 낯익었습니다. 순애는 그 글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은지가 남긴 쪽지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은지야. 설마. 순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기를 꼭 안은 채 순애는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어디 있니? 순애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주차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을 뿐입니다.
순애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빗속에 주저앉아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곳에 왔다 갔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순애를 만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은지야, 왜 엄마한테 오지 않았니? 순애는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은지와 닮아 보였습니다. 작은 코, 가는 눈썹. 순애는 아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살결이 순애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순애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살려야 했습니다. 순애는 일어나 관리소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김대성 관리자가 놀란 눈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관리자님, 이 아기.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어요. 김대성은 아기를 보더니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찰 불러야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도요. 잠깐만요. 순애가 김대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대성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빨리 신고해야죠. 관리자님, 이 아기. 제 외손주일지도 몰라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대성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박 여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보세요. 이 쪽지. 순애는 젖은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김대성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이게 무슨... 제 딸 은지 글씨예요. 10년 전에 집을 나갔는데 분명히 은지가 이 아기를 두고 간 거예요. 순애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김대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래도 경찰은 불러야 합니다. 아기 상태가 심각해 보이거든요. 김대성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기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경찰 부르세요. 구급차도요. 김대성은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기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순애는 아기 옆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합니다. 같이 타세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사이렌 소리가 휴게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넌 지금 어디 있니? 엄마한테 왜 오지 않았니? 순애는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딸의 흔적을 찾았지만 딸은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병원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순애는 그 시간 내내 아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은지의 아이일까? 순애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순애는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순애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은지야, 넌 왜 엄마를 피했니? 순애는 주머니에서 젖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순애는 그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은지의 글씨였습니다. 동그란 미음 모양, 삐뚤한 희의자.
순애는 그 글씨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10년 전 은지가 남긴 쪽지도 이랬습니다. 엄마 미안해. 같은 글씨체, 같은 피랍.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왜 엄마에게 오지 않았을까? 왜 아기를 두고 떠났을까?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순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기는 괜찮습니까?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체온증이 있었지만 치료하면 회복될 겁니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순애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보호자이십니까? 아, 아닙니다.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곧 오실 겁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40대로 보이는 여자 형사였습니다. 명찰에는 한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박순애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지수는 순애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경찰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기를 발견하신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애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아기를 발견한 일, 쪽지를 본 일. 한지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순애는 쪽지를 건넸습니다. 한지수는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박순애 씨, 혹시 이 글씨를 아십니까?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순애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 글씨 같습니다. 한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따님이요? 따님이 이 아기를 낳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씨는 제 딸 은지 글씨예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지수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은지입니다. 올해 35이에요.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10년 전입니다. 그때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없었어요.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지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빚에 시달렸어요. 제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수는 순애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박순애 씨,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은 따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형사님, 은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게소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지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은지, 웃고 있던 은지, 그리고 10년 전 눈물을 흘리며 떠나던 은지.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순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갔고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아기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순애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순애는 찬물로 얼굴을 한 번 더 씻었습니다.
오전 9시쯤 한지수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뭔가 찾으셨습니까?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휴게소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한지수는 화면을 순애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에는 후드티를 쓴 여자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품 안에 무언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지 10분 후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지수는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급히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지수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순애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 제 딸입니다. 은지예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지수는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해요. 제 딸이에요. 순애는 화면 속 은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본 딸의 모습. 하지만 은지는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은 꺼졌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한지수는 순애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순애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잔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한지수는 의자를 당겨 순애 앞에 앉았습니다. 박순애 씨, 따님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여쭤봐야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따님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구로구였습니다. 고시원에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기 없을 겁니다. 따님 연락처는 갖고 계십니까? 10년 전 번호는 있는데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순애는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딸 은지라는 이름 아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그 번호를 적었습니다. 일단 이 번호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혹시 따님과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있습니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는 친구가 없었어요. 혼자 지냈습니다. 한지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사님, 은지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아동유기죄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따님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지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순애는 한지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은지를 감옥에 보내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따님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가 감옥에 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형사님, 은지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저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대한 따님을 보호하겠습니다.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이 보였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들어온 아기 볼 수 있을까요? 보호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유리창 가까이 아기를 보여줬습니다. 순애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얼굴, 가는 눈썹, 은지와 닮았습니다. 아가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순애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애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휴게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김대성 관리자가 순애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박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어젯밤 한숨도 못 주무셨죠? 괜찮습니다. 일해야죠. 오늘은 쉬세요. 다른 사람 부를 테니. 아닙니다. 일할게요.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듭니다. 순애는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김대성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아기를 발견한 그곳이었습니다. 순애는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만졌습니다. 은지야, 넌 여기서 얼마나 망설였을까?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지가 이곳에 서 있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울면서 쓰레기통 앞에 서 있는 은지. 순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애는 식당에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습니다. 밖은 어두워졌습니다. 순애는 휴게소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은지야, 넌 지금 어디서 이 하늘을 보고 있니? 순애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지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의해 자동응답이 나왔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10시 순애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애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애 씨, 한지수입니다. 형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따님을 찾았습니다. 순애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서요?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병원이요? 은지가 다쳤습니까? 한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많이 쇠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갑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서울중앙병원입니다. 응급실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애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애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택시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순애는 두려웠습니다. 은지가 자신을 어떻게 볼까? 원망할까? 외면할까? 새벽 4시 순애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애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정은지라는 환자 찾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3층 중환자실입니다. 순애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한지수 형사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박순애 씨, 형사님, 은지는 어떻습니까? 한지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님이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순애는 벽에 기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지가 스스로 모텔 주인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순애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은지가 죽으려 했습니다. 아기를 버리고 자신도 세상을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면회할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후 한지수가 의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보호자시죠? 환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5분만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순애를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은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지는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링거를 막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지야. 순애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야. 엄마 왔어. 은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순애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래, 엄마야. 은지야. 은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애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안 해요. 미안하긴 엄마가 미안하지. 그때 널 잡았어야 했는데. 순애는 은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지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더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은지야, 무슨 일이 있었니?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빚이 3천만 원. 갚을 수가 없었어요. 순애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아기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임신 사실 알고 연락도 안 돼요. 순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지는 혼자였습니다. 빚에 짓눌리고 버림받고 죽음 앞까지 내몰렸습니다. 은지야, 왜 엄마한테 오지 않았니? 엄마한테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엄마 인생 망쳤잖아요. 순애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 인생을 망친 게 아니야. 엄마,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 아이 꼭 잘 살아야 해요. 나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 잘 살 거야. 엄마가 지킬게. 은지는 흐느꼈습니다. 순애도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 나쁜 딸이에요. 아니야, 은지야. 넌 나쁜 딸이 아니야. 세상이 너한테 나빴던 거야.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환자가 쉬어야 해요. 순애는 은지의 손을 놓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밖에 있을게. 힘내야 해. 알았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너무 슬펐습니다. 순애는 은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순애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지수가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박순애 씨, 괜찮으십니까? 순애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흘렀습니다. 형사님, 은지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혼자서. 한지수는 순애 옆에 앉았습니다. 따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형사님, 은지, 감옥에 가야 합니까? 지금은 치료가 먼저입니다. 상황을 보고 결정될 겁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은지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순애는 벤치에 앉아 중환자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딸. 하지만 딸은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순애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병원과 휴게소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병원에 와서 중환자실 밖 벤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했습니다. 김대성 관리자가 걱정했지만 순애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의사가 순애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오후가 되자 은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 구석 침대였습니다. 순애는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많이 쇠약해 보였지만 중환자실에 있을 때보다는 낫다고 느껴졌습니다. 은지야, 좀 어때? 괜찮아요, 엄마.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순애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입맛이 없어요. 순애는 가방에서 죽 한 통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이거라도 좀 먹어. 힘내야지. 순애는 죽을 떠서 은지에게 입에 넣어줬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엄마가 떠먹여주는 밥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만 미안하다고 해. 이제 괜찮아. 은지는 죽을 몇 숟가락 더 먹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못 먹겠어요. 알았어. 천천히 먹으면 돼. 순애는 죽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그 햇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아기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 보고 싶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아기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은지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건강하지? 은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얼굴. 은지는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예쁘네요. 엄마 닮았어요. 너 닮았어. 코도 눈썹도. 은지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순애에게 돌려줬습니다. 엄마, 이 아이. 제가 키울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낳은 아이잖아.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은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애는 은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지야, 넌 나쁜 엄마가 아니야. 그냥 힘들었던 거야. 아니에요. 나는 최악이에요. 아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런 엄마가. 은지는 울먹였습니다. 순애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빚도 있고, 일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순애는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은지는 엄마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지수 형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형사님, 고맙습니다. 한지수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정은지 씨,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기 아버지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은 최민수예요.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 만났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다음 날부터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한지수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분도 찾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한테 받고 싶지 않아요. 한지수는 은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지 씨, 아동유기 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니 회복하신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순애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은지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푹 쉬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지수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몸부터 추스르자. 그 다음은 천천히 생각하면 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순애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곁에 있어. 혼자 아니야. 고마워요, 엄마. 밤이 되자 순애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은지의 빚은 어떻게 갚을까? 아기는 누가 키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딸을 지킬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링거를 떼고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지수 형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정은지 씨, 검찰에서 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애가 물었습니다. 형사님, 은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유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니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지수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 대한 결정도 해야 합니다. 친권을 포기하실 건지 아니면 양육하실 건지. 은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은지야. 순애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키울게. 내가 힘들면 엄마가 키우면 돼. 엄마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도 울었습니다. 이틀 후 은지는 퇴원했습니다.
순애는 은지를 자신의 고시원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좁은 방,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은지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여기서 10년을 사셨어요? 응, 괜찮았어. 미안해요, 엄마.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앞만 보자. 다음 날 순애는 은지를 데리고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 유리창 가까이 보여줬습니다. 은지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애는 은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은지야, 이 아이는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은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 천천히 배우면 돼. 일주일 후 검찰 조사 날이 왔습니다. 순애는 은지와 함께 검찰청에 갔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피의자, 왜 아기를 유기했습니까? 저는 키울 수 없었습니다. 빚도 3천만 원 있고 일도 없고 아기 아버지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검사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버린 건 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 송치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조사가 끝나고 은지와 순애는 검찰청 계단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나 감옥 가는 거죠? 아니야. 집행유예 받을 수 있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해요? 엄마 돈도 없으신데. 순애는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순애도 막막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은지의 빚, 아기 양육비. 생각할수록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일을 더 해야 했습니다. 순애는 휴대폰으로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야간 청소, 배달 대행. 은지야, 엄마가 지켜줄게. 며칠 후 은지도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설거지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은지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순애는 은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은지야. 저녁이 되자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사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성실하다고. 그래, 잘했네. 엄마, 이거. 은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일 일당이었습니다. 5만 원. 엄마, 이걸로 밥 사 먹어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순애는 봉투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은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시원 방 한가운데서 껴안았습니다. 은지야,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엄마,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함께라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재판날이 한 달 뒤로 정해졌습니다. 순애는 그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휴게소, 밤에는 배달 대행. 잠은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순애는 견뎠습니다. 은지도 매일 식당에 나가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순애와 은지는 고시원 방에서 만났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우리 해낼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린 해낼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었지만 함께라면 가능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순애와 은지는 아침 일찍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서 은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순애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한지수 형사도 보였습니다. 은지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정은지, 일어서세요. 은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실을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저는 아기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빚이 3천만 원이었고 아기 아버지도 도망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무책임하게 생명을 유기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순애는 방청석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증인 박순애, 앞으로 나오세요. 순애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입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손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애는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은지와 함께 키우겠습니다. 증인의 경제적 상황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순애는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은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은지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저 힘들었던 겁니다. 저도 은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번만, 제발 이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도 울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순애는 방청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정은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는 주저앉았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피고인은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아이를 성실히 양육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은지는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잘됐다. 정말 잘됐어. 두 사람은 법원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기가 퇴원했습니다. 순애와 은지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은지에게 안겨줬습니다. 은지는 처음으로 아기를 제대로 안았습니다. 안녕, 엄마야. 은지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는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이름 지어야지. 희망이요. 정희망. 우리에게 희망이니까. 좋은 이름이다. 세 사람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애가 마련한 작은 아기 침대에 희망이를 눕혔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희망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희망아. 이제는 엄마가 지켜줄게. 약속해.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잤습니다. 희망이는 순애와 은지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휴게소에서 일했고 은지는 식당에서 일하며 희망이를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순애는 희망이를 유모차에 태워 휴게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휴게소 직원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님, 손녀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순애는 유모차를 밀며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은지야, 보고 있지? 내 딸 희망이가 여기 있어. 이 아이는 세상에 남았어. 이 아이가 자라서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게 엄마가 지킬게. 우리 함께 지킬게. 순애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미소가 번졌습니다. 희망이는 유모차에서 작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희망이를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휴게소 뒤편 작은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희망아, 할머니가 너한테 약속할게. 넌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외롭지 않을 거야. 할머니랑 엄마가 있으니까. 희망이는 순애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애는 희망이를 꼭 안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순애는 희망이를 안고 휴게소로 돌아왔습니다. 은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문 앞에서 은지를 기다렸습니다. 희망이를 품에 안은 채. 지금까지 사연 있는 골목길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있는 골목길 이야기였습니다.